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삼국지가,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 연의죠. 삼국지 연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을 작가가 엮었으며, 이 삼국지 연의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판본이 180여 판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해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들, 삼국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그리고서는 책을 쓴다 그러면은 우선 삼국지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만 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삼국지에 대해서 썼을 수도 있고, 뭐 출판을 한 사람들도 부지기 쓰고, 또 이것을 삼국지만 엮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주 뭐 부지기 씁니다. 그러면은 이 삼국지는 그러니까 후한말 220년서부터 280년까지 60년간 삼국시대가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촉한, 그리고 오나라, 이렇게 이제 삼국이 정립을 해가지고서는 중국을 제패를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 말기에 아주 혼란한 상황에서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삼국으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주 책략가, 그러니까 제갈국명하고 맞먹는다는 사마의의 손자, 그러니까 사마사하고 사마소가 사마의의 아들인데,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우리나라 황제를 찬탈을 하면서 삼국을 통일해서 서진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의 삼국의 정립을 이렇게 이제 서진의 진수가 역사를 편찬을 해놨는데, 이것을 송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에서는 배송지가 이거에 대해서 줄을 답니다. 그래서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에 통속 문학의 대가 나관중이 이것을 삼국지 연의로,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제 98년간 중국을 지배했는데, 원나라는 이제 몽고족이죠. 몽고족은 원래 이제 동이족에서 이제 한 갈려 나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몽고족이 됐고, 우리는 이제 동쪽으로 와서 우리는 신선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동이족의 갈래가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몽고는 거기서 유목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같은 동이족인데도 핏줄이 틀려요. 그런데 이 몽고족이 원이라는, 징기스칸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이 나오면서 원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는 원래 정복국가예요. 정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부족이 아니고, 정복해서 때려부수고 빼앗아오고 침략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들 사는, 그러니까 몽고에서는 뭐 계속 다툼이 있었으니까 상대방을 가서 몰살시키고서는 재물을 탈취해가지고서는 사는 그런 민족의, 이 농경국가하고는 땅에서 곡물을 재배해가지고 사는 국가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런데 원나라가 징기스칸이라는 하나의 영웅으로 집결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국도 이제 원나라한테 맥혀요. 그 원나라 원래 이제
그 외부 세력이 중국에 들어오면은 중국화가 되는데 중국의 문학이 아주 깊고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오랭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은 중국화가 됩니다. 그런데 원나라는 거기에 그 융해가 안 되고 자기들은 뭐 어쨌거나 그 침략을 해가지고서는 그 재물을 탈취하는 그 DNA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백성들을 계속 침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세금을 원나라 말기 때 가서는 세금을 내년 것을 지금 걷어요. 내후년 것을 지금 걷고 그 3년 후 것을 지금 걷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4년 후에 세금 낼 것이 얼마니까 그것을 그때까지 이자를 감안해주고 나머지 원금을 지금 내라. 그런데 올해 농사진 것은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그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4년 후 것을. 그런데 4년 후 것을 지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부에다 적어놓고서는 네가 지금 안 냈으니까 앞으로 이자가 얼마가 1년에 얼마씩 붙을 거다. 완전히 그냥 농민들을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말소가 될 뭐 98년간 지배를 했으니까 그 원나라 말기 때 와가지고는 한 7, 80년 동안 뭐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 뭐예요? 왕도 정치잖아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왕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상이 완전히 그 춘추 시대에서 좀 내려오던 그 제자 백가 그리고서는 그 황로 사상 그리고 육아 사상 이 사상들이 완전히 말소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그 역사 통속 문학 그러니까 대중소설의 대가가 나관중이라는 그 대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패는 총칼보다 강하다. 이게 이제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서는 그 원나라 정복 그 국가 그 거기에 대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펜을 들고서는 소설을 써가지고 민중을 중화 사상을 교화시켜야 되겠다. 우리의 사상을 다시 고치를 시켜야 된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완전히 민족이 말살되고 하여튼에 뭐 원나라 저기에서 우리나라도 그 원나라가 지배할 적에는 뭐 국물 바쳐라 뭐 여자까지도 그 원나라에서 다 데려갔잖아요.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나라도 그리고서는 뭐 일본을 정복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배를 만들어라 뭐를 해라 백성들을 그냥 뭐 징벌해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제주도까지도. 그런데 그 중국의 하여튼에 핍박이라는 것, 중국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었죠. 그 명나라가 나와가지고 원나라를 북쪽으로다가 쫓겨나기 전에는 명나라 주원장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이족인데 그 걸출한 영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백성들의 생활이 고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관중이라고 하는 대문호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중국 사상을 다시 고칠 수가 있을까? 고치를 할 수가 있을까? 중화 사상을. 그래가지고서는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후한 말에서부터 진나라로 통일되기 전까지 삼국시대 이때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원래는 이제 조조의 우리나라가 이제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서진이 우리나라에서 황제를 받으면서 그 통일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나관중이 주목한 것은 유비, 관우, 장비 이 셋이서 결의 형제를 하면서 나중에 촉한에
유비가 소열 황제가 되는 이 과정을 주목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나관중이 소설을 써야 되겠는데 소설은 이제 허구잖아요. 그런데 그냥 허구로 쓰면은 백성들한테 먹히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가져올까? 이것을 이제 역사를 쭉 하다가니 진수가, 그러니까 서진의 진수가 쓴 삼국지 그 역사를 읽어보고서는 유비, 관우, 장비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비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삼국지 연의예요. 거기 주인공은 유비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관우, 장비가 결의 형제를 해가지고서는 죽을 때까지도 이 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중화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협객 정신입니다. 의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법제도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협객 정신이 고대부터 내려왔고 춘추시대부터 해가지고 한나라, 진나라 뭐 해서 이제 수나라, 송나라, 내려올 때 당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까지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어쨌거나 협객 정신에 의해서 도저히 흐르는 이 중화 정신이 원나라에 의해서 말살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고치시키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삼국지 연의를 지켜야 됩니다. 나반중이. 그 이제 삼국지 연의는 뭐냐면은 민간이 설하등, 그러니까 삼국지, 서진의 진수가 지은 삼국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 주, 여기다 이제 주를 달아요. 삼국지에. 너무 이제 짧다고 해서. 그러니까 송나라 사학자 배송지가 여기에 이제 주를 달은 그 삼국지 주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삼국지 연의를 나관중이 지켜야 돼요. 나관중이는 이제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 때 대문호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설화, 그리고서는 이제 삼국을 세운 전설, 민간에 유유하게 흐르는, 그리고서는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 결의 형제, 이것을 아주 그냥 영웅시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화사상 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융해해가지고 이 소설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삼국지 연의에. 그 이제 삼국지 연의에 안에 도도히 흐르는 정신은 중화사상에 의한 협객 정신이에요.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관우가 의의 화신이잖아요. 장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관우는 뭐 여튼 성웅으로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퍼져나가게 돼요. 이 중화사상이, 협객 정신이, 의라는 것이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해가지고 삼형제가 나중에는 끝에 가서 이제 촉한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정신이 제갈공명에 이어져 가지고서는 어떻게든지 한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중화사상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갈공명은 또 죽을 때까지도 이 충을 지킵니다. 충. 융중에서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의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듯이 제갈공명의 충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 사학자들이나 왕궁에서 흐르고 있는 그 기류는 전무후무, 제갈무후. 제갈량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는 이제 후한말 서기 220년에서 280년까지 60년간의 그
우리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의 역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갈량, 제갈공명하고 조조, 관우의 예술 전형을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유비, 장비, 조운, 장료, 서왕, 사마의, 주유, 손권, 노숙, 여포, 원소 등 인물 형상을 여기에다 융화시켜 가지고 성공적으로 입체화해서 그 세상에 나온 나관중의 작품인데, 중국 역사상 최초의 장편 역사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은 선명한 역사 정신, 그러니까 중화 정신과 허와 시를 결합한 예술 수법에 의한 허구의 소설, 거기에 융화를 시키고, 그리고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볼거리를 줄거리, 그 소설로 엮었으며, 그리고 엄밀하고 완성한 구성으로서 상, 중, 하 해가지고서는 왜 이 한나라는 망하게 됐는가. 그리고 중간에는 영웅들이 막 나타납니다. 수백 명의 영웅이 나타났다가 쓰러지고 나타났다 쓰러지고, 마지막에 남는 영웅은 우리나라의 조조하고 촉한의 유비하고 동호의 손권하고 이 세 명이 남아서 삼국을 정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갈공명은 한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에 의해서 서진으로, 진나라로 통일이 돼요. 그러면서 서진의 진수가 이제 삼국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서 여기에 발판을 해가지고 이 삼국지 연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는 유비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 결의를 그 협객 정신을 거기에 녹여 넣으면서 중화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유비가 이제 그 몰락한 그 황족의 후손이잖아요. 아주 그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돗자리를 짜고 그 신발을 엮어 가지고서는 그 장에 나가서 파는 아주 몰락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유비가 관우, 장비하고 같이 세 명이서 뜻을 모으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영웅은 시대를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혼란기가 오면서 뭐 백성들이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황건난이 이제 장각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비, 관우, 장비는 민병대를 이제 그 조직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이제 그 황건난을 진압하는데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비가 뭐 한 26년간을 떠돌다가 제갈공명을 만나면서 천하삼분지계에 의해서 이제 그 터전을 마련하게 되고 삼국이 정립을 하도록 이렇게 제갈공명의 그 책략에 의해서, 현책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삼국이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그 여튼 뭐 누상촌에서, 아주 탁현 누상촌에서 별 볼 일 없이 태어나 가지고서는 어릴 때 이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촉한의 소열 황제가 되고, 그 죽을 적에도 제갈공명한테 내 아들 유선이가 만약에 황제의 덕이 없으면 당신이 촉한을 맡아가지고서는 그 한나라를 부흥시키시오. 이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제갈공명을 믿으면서 제갈공명한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은 죽어서도 자기가 묻힐 그 산소를 쓸 적에도 그 위에 제왕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밑에 신하로서 그 밑에 들어갑니다. 제왕지지는 황제를 위해서 비워놓고 본인은 그 밑에 그 묘를 본인에 들어갈 그 사오지지를 거기에다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1200년 후에 명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공헌을 한 유기가 와가지고서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전무후무 제갈무후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후로도 영원히 제갈공명 같은 그러한 충신, 그러한 현사가 나오기는 극히 어렵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그 제갈공명을 재조명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 삼국지 그 연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 편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부각하는 것은 협객 정신, 의를 지켜야 된다. 남자들은 그런 게 이제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이제 세 명이서 도원결을 하면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 이야기. 그리고서는 나라에는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갈공명에 의한 그 이제 제갈공명하고 같이 이제 여튼 뭐 우리나라의 책략가로서 제갈공명하고 맞대응한 사마의는 그런데 그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서는 그 손자가 사마염이 서진을 세우는 그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마의도 아주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신이지만은 제갈공명보다는 부각이 덜 됩니다. 뭐 혹자는 끝에 이긴 사람이 사마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학자들은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써온 하여튼 현책을 쓴 사람들 지식인들은 제갈공명이 전무후무 제갈무후다. 그런데 이제 그 왕들이 생각하는 것도 제갈공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만은 또 관우는 의의 화신이에요. 조조가 그렇게 아끼고 조조가 본인의 품에 품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관우는 처음에 맺었던 의를 유비하고 맺었던 의를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이게 이제 중화사상 협객정신에 녹아있는 그 정신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중화사상에 의한 의를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동이족인데 동이족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와서 동쪽으로 와서 우리나라는 신선의 나라니까 이 백성들이 여튼 뭐 인간들이 생활하는 그 세계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 다르니까 그건 접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삼국지 연의를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중화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이제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 그 정신은 얘기하지 않고 중국 그 중화사상의 협객 정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냐.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같은 동이족이라 해도 우리는 신선의 나라에서 신선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가 원나라 말기 나관중에 의해서 중화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나온 장편 소설이에요.
나관중이 대문우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화사상 그 협객정신 의 그런 게 이제 융화가 돼 가지고서는 그 명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나라를 북쪽으로 다 쫓아보내고 여기에 이제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중국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여한 그 소설이 원나라 말기에 이제 나온 소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호전. 수호전이 이제 이 원나라 말기에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삼국지 연의나 수호전에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명나라 때는 서유기하고 금병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의 4대 기서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 수호지, 그 다음에 서유기, 그 다음에 금병매, 이 4개의 기서라고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가장 대중들한테 인기가 좋고 많이 읽히고 또 중화사상에 대해서 여기에 융화를 시켜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 연의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으며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그 번역이 됐고 한 저기가 180여 만 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삼국지 연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뭐 영국 이런 데에서도 삼국지 연의에 의해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편집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작가에 의해서 이제 약간씩 이제 그 사상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여튼 협객정신, 의, 충성 그리고서는 모든 역사는 정의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이게 나가야 된다. 여기에 사가 껴들고 개인으로 패도정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이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은 곧 민심은 천심이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비에 대해서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 유비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고 나중에 촉한의 소열 황제가 될 때까지 쭉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